남들에게 힘들다고 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동정심과 위로밖에 없습니다. 징징거림으로써 위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나와 함께 일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지인 중에 얘는 진짜 꼴 보기 싫다 하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지인들이 있는데 그중 내가 가장 기피하고 좀 안타까운 친구들은 허구한 날 힘들다고 징징거리면서 동정심을 구걸하는 놈들,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본인의 성공을 과시하고 돈 자랑을 하는 놈들이야. 첫 번째는 그냥 짜증이 나고 두 번째는 좀 배알이 꿀리죠. 둘 다 비호감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뭐가 더 싫은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인들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가 핵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이제 갓 성인이 되신 분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쉬움이 항상 많이 남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꼭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왜 돈 자랑하는 사람들과 징징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건 자랑을 하는 사람들과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싶거나 나의 불행을 얘기하고 싶으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 일단 징징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주제의 핵심이긴 한데, 먼저 자랑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뭘 막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 나도 저렇게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런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누군가 내 가까운 지인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상대방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마치 이 사람이 나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실제로 훈수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느끼기에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이 실제로 나한테 무슨 훈수를 두진 않았지만 왠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그동안 나는 뭐 했을까 하는 생각에 그 상황 자체가 나를 질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원래 그 상대방이 나와 동일한 선상에 있던 사람일 경우 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무슨 뉴진스가 50억을 벌어서 강남에 건물을 세우고 이재용이나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돈지랄을 해도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내 기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친구는 시험에 붙고 나는 그 시험에 떨어졌어. 같이 입사한 동기는 승진했는데 난 그대로야. 거기다 그 친구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 어딜 가나 항상 모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다음 시험엔 붙을 수 있을까? 승진은 언제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는 막 SNS에 전문직 자격증을 올려놓고 사람들과 연말 파티에 나가서 너무 신나게 놀고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나 혼자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게 돼. 마치 누가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냐 라고 혼내고 있는 것처럼 나의 능력, 나의 처지에 대해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빨리 성공한 그 친구의 능력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싶지만 혹시 상대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심초사하죠. 맞잖아요. 그 친구는 그냥 열심히 해서 지금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뿐인데 내 눈치를 볼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이상하게 서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고 하루하루 소시민으로 살면서 월급 250만원 중에 100만원씩 저축하는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며 사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사업이나 코인 투자에 성공해서 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돈을 번 친구가 단톡방에 코인 수익률을 캡처해서 보내. 그러면서 키키키키키 근로소득은 노답, 다음 달엔 차나 한번 바꿔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해. 뭐 어쩌라는 거야.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닌데 딱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돈 좀 번다는 다른 친구들이랑 골프장 갔던 사진은 막 꼬박꼬박 올려. 굳이 보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막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 그리고 그 와중에 건보료 빠져나갔다는 문자가 오네. 정말 다 쌩까고 톡방을 나가버리고 싶죠. 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나의 성공을 알려봤자 좋아질 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그냥 이 친구들과 나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싶을 뿐이고 다 함께 더 잘 되자는 의미에서 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이라면,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내 사람들에게 내가 잘 됐다고, 내가 성공했다는 걸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류선상에서 함께 잘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잘 설명하고 상대방도 그런 느낌을 받게끔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코인이나 주식 계좌를 자랑하고 싶어. 그럼 소고기에 와인 정도는 대접하면서 자랑하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자랑하면 이 새끼는 뭐 지가 잘 되는데 뭐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가 되지만, 그 친구를 좋은 장소에 데려가서 평소에 이 친구가 부담스러워서 쉽게 먹지 못할 음식들, 무언가를 사주면서 자랑한다면 이 친구가 돈을 잘 버니까 나는 이런 비싼 소고기, 비싼 와인도 얻어 마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성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보다 조금 뒤처지고 느리게 성장하는 친구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훈수를 둬야겠다면 적어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나 기회 제한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과 잔소리에는 반드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빠를 뿐 우리는 함께 잘 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돈 자랑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최소 소고기에 와인입니다. 너는 언제 결혼하냐? 막 이런 결혼 훈수를 두고 싶어. 그러면 네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줘. 그리고 막 인생 훈수를 두고 싶다. 그럴 땐 좋은 일자리나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이 친구가 보여주는 자랑과 훈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있는 건 결국 우리가 함께 잘 되고 있는 중인 거다 라는 걸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정말 싫어하는 인간부리죠. 허구한 날 세상 탓, 남 탓만 하면서 매사에 징징거리는 새끼들.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상태 프로필엔 본인 힘들다는 이야기,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들만 막 담아 올리고 만날 때마다 힘들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정말 구구절절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결국 위로와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런 지인들이 몇 명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보면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경기가 안 좋다. 이 좁은 땅덩이에서 줄고 있는 인구를 생각해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거품이고 어차피 다 이제 바닥을 칠 건데 왜 다들 집을 사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 연애 그런 거 왜 하냐. 시간만 아깝지. 뭐 한국은 망했다. 해외로 뛸 거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말만 계속해.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본인의 신세한탄,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놈들이 남자 새끼면 그냥 술이나 사주고 야 이 병신아 나가 죽어라 왜 사냐 하면서 그냥 택시 태워 보내면 되는데,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여자일 경우 정말 불편해집니다. 자기는 여자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대. 남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냥 사람만 있으면 택배라도 하고 배달이라도 하고 어디 생산직 3교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들은 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물보호,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신경 써.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뭐 환경 걱정 이런 건 왜 하는 거냐고.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무슨 잔소리를 하잖아요. 웁니다. 공감해주지 않으면 내가 되게 냉혈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위로나 공감을 해주기엔 내가 너무 늙었습니다. 자, 제가 성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남녀 불문하고 나이 30이 넘어서 내 삶이 어렵다, 힘들다 라고 남에게 말하고 다니는 건 본인 스스로 나는 앞으로 너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이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아무리 징징거리고 나의 힘듦을 얘기해봤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 사람의 힘듦에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람은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해본 걸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막 세상을 비판하고 싶거나 남 탓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남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현재. 지금 존나 열심히 살면서 내 유전자가 허용하는 한계치만큼의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 이 사회의 인프라나 복지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월 1000만 원을 버나 월 200만 원을 버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엔 별 차이가 없어요. 월 200을 버는 사람도 하루 3끼 중에 한 끼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가끔 행복한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SNS에 올리기도 해보고 하루 한 번씩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어디 해진 곳 없는 옷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타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힘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보여요.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선 정말 불쌍해 보이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징징거리기, 돈이 없어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존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싫다면 나에게 장애가 있거나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증하세요. 누가 봐도 존나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징징거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대 성인들의 인간관계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나에게 돈 자랑하고 본인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는 친구들은 꼴보기 싫죠. 근데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이 친구와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고 싶다고 할 겁니다. 이미 성공한 친구와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허구한 날 세상 탓만 하고 힘들다고 하는 친구, 사람들에게 너는 이 친구와 함께 일해보고 싶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 친구와 함께 한다면 나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동정심이 전부예요. 성인이 남들에게 힘들다고 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동정심과 위로밖에 없습니다. 징징거림으로써 위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나와 함께 일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질 거예요. 어른의 관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나 어른의 관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면 성공한 걸 자랑하는 친구와 매번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친구 중에 누구랑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